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게 갈등과 협상, 이제 갈등 얘기 좀 더 합니다. 이 갈등은 제가 아까도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갈등이에요. 특히 연인 간의 갈등이나 뭐 연애하다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단편 드라마, 요새 이제 유튜브에 단편 드라마가 많이 있는데 단편 드라마의 배우들이 보통 이렇게 주고받는 대사에 제가 볼 때 한 80%는 갈등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부부 갈등. 자, 부부 갈등이라 그래가지고 왜 뭐 이해를 못하니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겪었던 그것을 자, 다시 끌어와서 이제 싸우는 경우들. 이제 저번 주에 말했던 메타 의사소통이요.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싸울 만큼의 어떤 매개체가 안 되는데 그 부부들은 10년 전, 5년 전 뭐 옛날에 있었던 일 가지고 자, 싸우게 된다. 이게 바로 메타 의사소통이죠. 자,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 273쪽입니다. 자, 가치관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정치죠. 자, 정치에 관련돼서 싸우는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치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과 정치를 전혀 모를 것 같은 분들하고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를 가지고 만약에 뭐 싸우거나 논쟁을 하거나 뭐 토론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저 사람이 정치를 잘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열정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뭐 거의 한 3등, 4등 정도? 제가 1, 2등은 모르겠는데 3, 4등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가치관의 차이, 자,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거 정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 업무의 수평적 분화와 업무의 전문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조직에서 그러니까 분화라는 건 과가 많아가지고 부서가 많아가지고 이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경우. 자, 업무의 전문화. 저 사람의 업무는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저 사람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분야가 너무 서로가 이게 깊이 있다 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가 업무의 전문화가 너무 심해서 소통이 안 되는 조직들이 있죠. 이쪽의 공학과 이쪽의 공학이 서로 너무 달라가지고, 자, 개념, 용어, 단어 쓰는 단어를 맞추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6쪽의 맨 위에 제로섬 게임이죠. 자, 이기면 지고, 지면 이긴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윈윈 전략의 이게 상생이죠. 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 이제 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76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내가 가지면 상대는 못 가지고 상대가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그런 경우에서는 제로섬 상황이다. 갈등이 엄청 심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76쪽에 아래 문단 한가로 3번 관할 영역의 모호성이죠. 자, 이게 공직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내 일이냐 내 일이 아니냐, 저 지역까지는 우리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관할 영역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특히 이제 책임 소재를 물어보는 그 공직사회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일은 누구의 담당이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게 전부 다 관할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277쪽의 맨 아랫줄인데 이 가장 이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간의 갈등이죠. 자, 개선 조직은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 대통령, 자, 청와대를 중심으로 자, 각 부처, 중앙부처, 장관 조직, 장관님들이죠. 이 부처가 이제 개선 라인 조직이고요. 자, 참모 조직은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 옆에 이제 보좌하고 있는 자, 비서 조직들이죠. 비서가 무슨 비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참모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만약에 상당히 대립하는 경우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자, 평가하는데 엄청난 갈등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자, 개선 조직이나 참모 조직이나 똑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갈등이 거의 없거나 인간적으로 사이가 좋은 경우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자, 권력과 권한과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이 사이만 웬만큼만 잘 궁합이라 그러죠. 자, 일을 하는데 좀 짝이 맞든 아니면 인간적으로 짝이 맞든 짝이 맞으면 굉장히 큰 효과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참모 조직의 말을 너무 듣는다, 개선 조직의 말만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사 수용을 한쪽에만 이렇게 예뻐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79쪽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그 갈등을 그 줄이는 결정적인 어떤 목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279쪽의 넷째입니다. 자, 조직 내 건강하고 순화된 분위기를, 심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의사 판단하는 거, 뭐 상황 판단 같은 게 모두 안 돼요. 그래서 몸의 건강이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정신적 건강은 뭐 얘기를 더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리고 이제 281쪽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별게 아닌,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이 갈등을 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뭐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협력성. 자, 내가 아닌 내 맞은편에 있는 그 갈등 당사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협력성이라고 하고요. 독단성. 이거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이제 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력성과 독단성을 가지고 뭐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뭐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회피. 나도 이거 안 할 거야. 상대방도 그래, 나도 이거 안 할 거야. 서로가 그냥 같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보지 말자. 이게 회피. 서로가 이제 회피하는 거고. 자, 경쟁.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로섬 게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내가 더 가질 거야.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가져야지. 이게 이제 경쟁. 자, 순응. 자,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많이 양보를 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네가, 자, 다음번에 반드시 내가 한다. 이런 게 순응일 수 있어요. 자, 그럼 타협. 타협이 말 그대로 요새 말로 밀당이죠. 밀당을 적당히 하는 게 타협. 그 다음에 제휴. 자, 제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상생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겠는데, 이 제휴는 협력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해도 돼요. 야, 이게 너나 나는 알고 보니까 말만 다르지 하고 싶어 하는 것, 목표는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콜라보레이션, 자, 협력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게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면 두 번째 영상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 283쪽에 양괄호 1번에 완충물의 활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인은 일정한 영토, 테리토리, 자, 나의 영역을 갖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영역이다. 자, 첫째, 1차적 영토는 정말 나예요. 이건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새 이제 선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실제로도 많이 쓰고,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선을 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걸 심리학의 바운더리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는 이 테라토리라는 단어는요, 사실 권한이 이게 미치는 영토를 테러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이 거리를 바운더리라고 얘기합니다. 바운더리란 뜻은 바구니, 바스켓, 담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 그 영역을 바운더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1차 영토라는 단어, 1차 바운더리는 내 거야. 선 넘지 마. 이거는 난 이거 정말 이거 여기까지 이 이상 더 얘기하면은 나는 너하고 뭐 안 보겠다, 뭐 이런 거. 자, 2차적인 바운더리는 그래, 농담하고 뭐 서로 욕하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용인되는 게 바로 2차적 바운더리입니다. 3차적 바운더리는, 자, 이거는 뭐 너나 나나 뭐 그냥 각자의 영역, 뭐 한 번은 뭐 네가 좀 내 영역에 들어와도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네 영역에 들어가도 되고, 이 공적인 바운더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야, 오늘 회의하니까 회의 시간에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회의에만 집중하자. 회의할 때는 뭐 회의하는 순간만큼은, 아이디어를 낼 때만큼은 뭐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다 얘기하자.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가 가장 강력한 공적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바운더리, 뭐 테라토리 이런 영어 단어 말고 이제 선, 울타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성 간의 문제에서 철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이제 얘기하는데, 벽이 낮은 사람이 있고 벽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영토 그 개인의 그 심리적 거리를 잘 이해를 하면은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84쪽에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자, 보상체계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데, 보상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제를 활용하는데 2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과를 바꿔가면서 부서를 바꿔가면서 근무를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관리자급에 갔을 때는 내가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아, 쟤네 부서가 왜 저렇게, 이 부서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나는 알아. 왜냐? 여기도 근무해봤고 여기도 근무해봤으니까. 이게 이제 순환보직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문제는 내가 관리자급에 가지 못하는, 뭐 승진이 안 되거나 그 전에 은퇴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 순환보직제가 원하는 그런 장점을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리고 이제 저 286쪽에 셋째, 투사적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정이입은 당연히 뭐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 실험. 아, 내가 만약에 쟤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또는 내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나라도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이 감정이입하고, 이게 이제 딱 맞닥뜨리는 그 듣기가 투사적 청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 정도면 아주 그 갈등을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88쪽에 자, 충격요법. 이게 가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충격요법이죠. 야, 너 그렇게 살다 망한다. 너 거기 투자하면 망한다. 이게 전부 다 충격요법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충격요법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지금 갈등이 원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조직 갈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또 이렇게 보면은 조직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 근데 조직이 아닌 일반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좀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갈등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분야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 업무 영역에 따른 갈등, 제로섬과 윈윈, 관할권, 그 다음에 개선조직과 참모조직의 갈등, 심신의 건강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회피하는 것부터 제휴, 협력하는 것까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바운더리, 선 넘지 마, 울타리, 철벽, 그 다음에 투사적 청취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 울타리와 철벽에 관련된 얘기까지 했는데, 자, 이 바운더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책이 몇 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도서관에서 빌리시거나 또는 한 번쯤 사서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요새 이 바운더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시는데, 이게 상담을 한번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받아보시게 되면은, 나는 이 정도 잔디밭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인데, 잔디밭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너라는 사람의 잔디밭이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잔디밭에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가지고 삽으로 파서 뭐 하고, 그거예요. 다 그거 상상하시면은 바운더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